사장님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박문성님을 존경하는 부분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아, 그런 방송 아닙니다. 사장님 말고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사장님이니까 존경하는 거 아니야? 전 아닌데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사람을 앞에 있을 때만 친절하고 그러면 안 되죠. 좋아합니다. 근데 진짜 저 형은 왜 안 쉬고 뭐해 저기서? 자, 그리고 첼시 웨스트햄 역시 동시간대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첼시가 1대 0으로 네? 어렵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후반 막판에 조르지니우가 PK를 실패하면서 0대 0으로 경기가 끝나겠거니 했었는데 플리식이 골을 터뜨리면서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자, 첼시가 웨스트햄과 비겼다면 또 4위 경쟁에서 아주 치열할 뻔했는데 겨우 마지막 경기 종료 직전에 골을 터뜨려서 사실 근데 이번 경기는 첼시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경기예요. 네네. 왜냐하면 웨스트햄이 주중에 있는 유로파 리그 때문에 주전 선수들을 대거 빠진 상태로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안토니오 빠졌죠. 보웬 빠졌죠. 라이스도 빠졌어요. 네. 이렇게 주요 선수들이 다 빠져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첼시가 90분 내내 별다른 찬스도 많이 사실은 못 만들고 네네. 웨스트햄을 압도하는 플레이도 사실 못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오늘 경기 기록만 봐도 첼시가 공격을 하는 숫자는 훨씬 많아요. 네네. 그래서 슈팅 숫자가 첼시가 26개입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26개 중에 유효 슈팅이 5개 정도. 그리고 웨스트햄은 전체 슈팅이 6개, 거의 한 4배? 네.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첼시가 이렇다 할 공격 찬스, 특히 결정적인 찬스에서 마무리 짓는 능력,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부족해 보였고 최근에 베르너와 하베르츠 투톱 세우고 그 밑에 마운트가 서는 이러한 전형으로 나오고 있는데 베르너가 최근 경기들을 보면 이 첼시의 공격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플레이가 아주 뛰어나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이 베르너의 약점은 찬스를 많이 만들어주지만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좋은 움직임을 통해서 본인에게 좋은 찬스가 오도록 움직임을 잘 가져가는데 본인이 결정을 못 지어요. 네, 결국엔 결정력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니까 사실은 지난 시즌에 너무 결정이 안 된다. 그래서 루카쿠를 데려온 거잖아요. 근데 루카쿠가 와서 또 못하니까 결국엔 다시 베르너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베르너가 오늘 나온 경기에서도 공격 찬스는 많은데 너무 득점을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사실은 첼시가 오늘 경기에서 좀 주전이 많이 빠져있는 웨스트햄을 상대로도 좀 좋은 경기력을 막 보여주는 건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네, 긍정적인 점은 루카쿠가 교체로 이제 나왔잖아요. 네. 근데 루카쿠가 최근까지 아주 많은 비판을 받았죠. 특히 챔피언스 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경기할 때 그때 루카쿠가 정말 필요한 경기였거든요. 네. 특히 제공권 상황에서 첼시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그걸 루카쿠가 있었으면 분명히 한 골 정도는 더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루카쿠가 정말 필요한 경기였는데 루카쿠가 부상으로 못 나왔죠.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는 루카쿠가 정말 오랜만에 선발로 나온 경기였는데 그 경기에서 너무 못하니까 60분 만에 또 교체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투엘 감독이 뭐 한 소리 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뭐 준비가 안 됐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그 전에 막 계속 루카쿠가 부상도 당하고 컨디션도 안 좋으니까 베르너 봐라. 베르너는 자기가 주전이 아닐 때도 몸 상태 관리 잘하고 결국에는 내 전술에 잘 맞아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주전으로 나오고 있는 거다. 루카쿠는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루카쿠가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오늘 경기 나와서는 첼시가 돼서 이제 후반에 들어갔었죠. 네. 근데 루카쿠가 오늘 경기에서는 나와서 잘했습니다. 네. 뭐 PK도 만들어냈고. 네, PK도 만들어낼 때 보면 그 루카쿠가 잘 될 때 플레이거든요. 루카쿠가 이제 워낙에 덩치가 좋으니까 힘으로 수비수를 등지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볼터치 한 번, 두 번 하면서 공간으로 빠르게 찾아 들어가는. 요게 이제 루카쿠의 장기인데 루카쿠가 오늘 경기에서도 이 도슨을 등지고 있다가 도슨이 힘에서 밀리니까 이렇게 밀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루카쿠가 턴 동작을 하면서 빠져들어가니까 1대1 찬스가 나오니까 도슨이 잡아챘죠. 너무 무리하게 잡아채면서 PK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PK 상황도 루카쿠가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결승골 자체도 크로스가 이제 넘어올 때 루카쿠 선수가 이제 수비를 끌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 뒤에 있던 플리식이 또 골을 터뜨렸습니다. 움직임이 괜찮았어요, 루카쿠가. 그렇죠. 최근에 루카쿠가 너무 부진하다 할 때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것들이 너무 안 움직인다. 활동 반경이 너무 작다. 그래서 베르너와 왜 비교를 당했냐면 베르너는 열심히 움직이면서 옆에 있는 선수들 마운트나 하베르츠한테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어주거든요. 자기가 수비를 끌고 나가면서. 근데 루카쿠는 그게 안 됐었어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득점이 나올 때 보면 루카쿠가 열심히 뛰어들어가면서 웨스트햄의 수비수들을 끌고 움직여줬고 네.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던 플리식한테 그렇습니다. 공간이 났다. 결국 그게 결승골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리그는 그러면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네. 결국에는 유로파 우승을 위해서 더 힘을 쏟겠네요. 이제 웨스트햄 자체는 사실은 이제는 4위 싸움을 하기에는 조금 멀리 네. 왔고요. 결국에는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갈 수 있는 이제 유일한 방법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주전 선수를 첼시를 뺐고. 만나는 상황이었는데 예. 안토니오와 라이스를 빼고 나왔다. 이거는 모에스 감독이 정말 노골적으로 우리 주중에 있는 유로파 리그에서 거기 다 쏟아부을 거야. 이길 거다. 네. 라는 거고 이게 좀 생각을 해보면 다음 주에 만나는 아스날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웨스트햄이 유로파 리그에 힘을 쏟고 리그 경기에서는 또 힘을 빼고 빼고 나올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아스날 입장에서 좀 보면 좀 호재다. 네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그렇죠. 유로파 리그에 조금 집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첼시가 오늘 경기를 비겼으면 아스날하고 3점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첼시가 오늘 경기를 비겼으면 63점이었고 네. 아스날이 60점이거든요. 물론 첼시가 한 경기를 덜 했습니다. 그런데 3점 차이가 나게 되면 진짜 이건 3위 싸움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첼시도 정말 오늘 경기가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오늘 경기에서 플리식의 정말 극적인 득점으로 3위를 지켜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르지뉴의 PK는 조르지뉴가 조금 욕심을 내려놓거나 네. 이래야 한다. 이게 조르지뉴의 그 특징이 있거든요. 상대 골키퍼의 타이밍을 뺏는 네. 그 깡총하는 거. 그게 잘 통했어요. 지난 시즌까지. 최근 들어서 실축하는 장면이 왜 많이 나오냐면 이탈리아 대표팀에서도 이 조르지뉴가 그 스위스를 만나서 페널티킥을 2번 실축했어요. 첫 번째 만났을 때도 실축했고 두 번째 경기에서도 조르지뉴가 스위스 만나서 실축했는데 네. 이게 치명적으로 작용하면서 이탈리아가 플레이오프로 떨어지고 플레이오프에서도 결국에는 패배해서 월드컵에 못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르지뉴가 중요할 때마다 PK를 실축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네. 오늘 경기도 진짜. 실축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었고 깡총. 그게 만약에 안 들어가서 오늘 경기가 무승부로 만약 이대로 끝났다면 0대0으로 끝났다면 그러면 첼시가 또 3위도 위험해지는 상황이 네. 됐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르지뉴의 PK도 이제는 좀 조르지뉴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첼시가 웨스트햄에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또 4위 싸움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